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15년 동안 매일 청소했던 그 집이 사실은 여러분의 친아버지 집이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한 여성이 40년 동안 전혀 모르고 살았던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단 한 곡의 피아노 연주가 바꾼 운명의 드라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60세 박은경 씨.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매일 정성스럽게 닦고 있던 그 피아노가 어린 시절 자신의 작은 손으로 연주했던 바로 그 피아노였다는 걸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 집의 주인이 바로 잠깐 구독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이런 믿기 힘든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을 40년 전 그날로 데려가 보겠습니다. 1987년 5월 15일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5살 난 작은 여자아이가 아빠의 큰 손을 꼭 잡고 걸어갑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빠가 새 피아노를 사러 데려가겠다고 약속한 날이었거든요. 아빠, 정말 내가 원하는 피아노 사줄 거야? 물론이지, 우리 공주님. 가장 예쁜 피아노로 골라주마. 그 아이의 오른손 등에는 작은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 점을 볼 때마다 우리 딸만의 특별한 별표라며 웃어주곤 했죠. 하지만 그날 그 웃음은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40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2025년 9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은경은 눈을 떴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며 단 하루도 늦잠을 자본 적이 없는 철저한 습관이었죠. 또 그 꿈을 꿨군. 은경은 침대에서 일어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똑같은 꿈을 꿨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자신의 손등을 어루만지는 꿈. 그 손의 주인은 볼 수 없지만 왠지 그리운 목소리로 우리 딸이라고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특히 무언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듯한 그 시선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애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세수를 마치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으며 은경은 오늘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1층 거실과 주방 청소, 2층 침실과 서재 정리, 그리고 가장 신경 써서 해야 할 일. 그 피아노 청소를 해야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이 대저택은 은경이 지난 15년간 몸담아온 직장이자 집이었습니다. 대기업 대성산업 장민호 회장의 저택이었죠. 이 집에서 가장 특별한 공간은 바로 거실이었습니다. 그 정중앙에 자리한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때문이었어요. 검은 칠이 거울처럼 반짝이는 그 피아노는 마치 살아있는 예술품 같았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장 회장도 부인 최수진 여사도 피아노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 이렇게 좋은 피아노를 왜 아무도 치지 않을까? 은경은 매일 아침 그 피아노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건반 하나하나 페달까지 세심하게 관리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뚜껑을 열어본 적은 없었어요. 15년 전 첫 출근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장민호 회장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내린 명령이었어요. 저 피아노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시오. 뚜껑도 열지 말고 그냥 겉만 닦으세요. 보기만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때 장 회장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분노라기보다는 깊은 슬픔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피아노를 닦을 때마다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그리움. 건반을 보면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움직이고 싶어지는 충동. 이상해. 왜 이럴까? 더 신기한 건 가끔 꿈에서 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자신을 봤다는 거였어요. 꿈속에서는 피아노를 능숙하게 연주하고 있었는데 현실에서는 피아노를 배운 기억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가물가물한 기억이 있긴 했어요. 보육원에서의 기억. 구석진 곳에 있던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건반 몇 개는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던 그 피아노에서 몰래 연습했던 기억들. 엘리제를 위하여. 그 곡만은 완주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건 정말 오래전 일이었어요. 지금은 기억도 흐릿하고 손가락도 굳어버렸을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은경 씨, 장민호 회장이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키 180cm의 당당한 체격에 품격 있는 걸음걸이. 언제나 위험이 있었지만 그 표정은 늘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65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였지만 유독 이 거실에만 오면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특히 피아노 근처를 지날 때면 고개를 돌리곤 했죠. 네, 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부인과 함께 싱가포르로 출장 갑니다. 중요한 계약건이라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집 관리 잘 부탁드려요. 네, 회장님.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그리고 장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피아노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저기 있는 피아노 평소보다 더 조심히 관리해 주세요. 먼지 하나도 앉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에도 충분히 조심스럽게 관리했는데 왜 유독 오늘은 더 신경 쓰라고 하는 걸까요? 더 이상 말없이 현관으로 향한 장민호. 30분 후 자동차 소리와 함께 저택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혼자 남겨진 넓은 저택. 은경은 평소보다 더 꼼꼼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1층 거실부터 주방, 다이닝룸까지.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거실 중앙의 그랜드 피아노. 왜 자꾸 저리로 눈이 갈까? 오후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2층 청소를 하면서도 세탁물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그 피아노가 신경 쓰였습니다. 오후 6시 은경은 간단한 저녁을 혼자 차려 먹었습니다. 평소라면 장 회장 부부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죠. 고요한 저택에서 혼자 먹는 저녁이 유독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오후 7시 석양이 거실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창문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이 피아노의 검은 표면에 반사되어 온 거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그 순간 피아노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피아노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마치 피아노가 은경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해. 왜 이렇게 끌리지? 은경은 발걸음도 모르게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15년간 수없이 청소했던 그 자리였지만 오늘은 왠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장 회장 부부는 이미 싱가포르로 떠났고 다른 직원들도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뚜껑만 열어볼까? 한 번도 안을 본 적이 없는데 은경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40년간 잠들어 있던 어떤 기억, 어떤 열망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손을 뻗어 피아노 뚜껑에 살짝 닿았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차갑긴 했지만
왠지 친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 같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규칙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크르르륵. 뚜껑이 열리면서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88개의 건반이 마치 환영하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40년 전 기억이 아스라하게 떠올랐어요. 세이망 보육원의 구석진 방,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7살이던 은경이 몰래 그 방으로 들어가 피아노를 치던 모습. 건반 몇 개는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피아노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기억들. 그때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게 피아노였지. 은경은 조심스럽게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가 없는 원형 의자였지만 예상보다 편안했어요. 마치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두 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 느낌, 이 감촉을 내가 얼마나 그리워했던 거야?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엘리제를 위하여. 그 곡이라면 아직도 칠 수 있을까? 40년 만에 피아노 앞에 앉은 은경.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첫음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음이 저택을 가득 메웠습니다. 맑고 깊은 울림이었어요. 은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날 줄 몰랐거든요. 미레샤. 두 번째, 세 번째 음이 이어졌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미레샤 미레도오라.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의 아름다운 선율이 조용했던 저택을 깨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가락이 40년 전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은경의 마음도 함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들,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세이망 보육원의 그 작은 방. 7살 은경이 의자를 끌어다 놓고 피아노 앞에 앉던 모습. 밤마다 몰래 일어나서 연습하던 모습. 그때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언젠가는 큰 무대에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어린 은경의 다짐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죠. 보육원을 나온 후로는 생계를 위해 일만 했어야 했고 피아노는 점점 잊혀져 갔어요. 그렇게 40년이 흘렀고 그런데 지금 다시 이렇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은경은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라시도레미. 선율이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치 40년간 잠들어 있던 예술혼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은경이 완전히 연주에 몰입해 있을 때 저택 어딘가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드르륵, 드르륵. 은경은 깜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귀를 기울여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였나? 아니면 착각? 은경은 다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깊이 빠져들었어요. 마치 자신이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죠. 하지만 은경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그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2층 서재.
장민호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싱가포르행 항공편이 기상악화로 3시간 연기되면서 아내만 먼저 보내고 자신은 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잠시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면 되겠군. 서류를 정리하던 장민호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미레샤, 미레샤. 아래층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온 것이었어요. 뭐지? 누가 피아노를 치는 거야? 장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집에는 은경 씨 외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게다가 그 피아노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엄격히 지시했던 것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규칙을 왜 하필 오늘. 하지만 일어서려던 장민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미레샤 미레도오라. 연주되고 있는 곡을 알아차린 순간이었어요. 엘리제를 위하여. 그것도 장민호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건 단순한 엘리제를 위하여가 아니었어요. 아주 특별한 버전이었거든요. 40년 전 자신의 딸이 연주하던 바로 그 방식으로 연주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살짜리 아이가 작은 손으로 치던 그 특유의 리듬, 그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두 번째 구절에서 살짝 느려지는 템포, 세 번째 구절에서 강조되는 특정 음들. 설마 그럴 리가. 장민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40년 전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연주 방식이었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 평소에는 절대 열지 않는 그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낡은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꺼낸 장민호는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곳에는 40년 전 컬러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작은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5살이던 딸 장수민의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수민아, 우리 수민이. 아래층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장민호는 사진 속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방금 전까지 봤던 은경의 얼굴과 사진 속 딸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이는 것이었어요. 특히 그 눈빛, 그 미소,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 그 손의 모양까지. 설마, 정말 설마. 장민호는 중얼거리며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연주가 끝나갈 무렵 장민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직접 내려가서 확인해야겠다고. 하지만 그 순간 연주가 멈췄어요. 은경이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놀라서 연주를 중단한 것이었죠. 드르륵, 드르륵. 계단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은경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지? 분명히 회장님은 싱가포르로 떠났는데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닐까? 아니면 실제로는 출발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어떡하지? 뚜껑을 닫아야 하는데. 은경은 황급히 피아노 뚜껑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누가 이 피아노를 건드리랬소? 장민호의 목소리가 계단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은경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규칙을 어긴 죄책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장민호가 거실로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은경을 바라보는 순간 그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시선이었죠. 정말 죄송해요. 출장 가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잠깐만이라도. 은경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장민호는 예상했던 것처럼 계속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경을 멍하니 바라봤죠. 그 시선 속에는 분노보다 당황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방금 연주한 곡이 장민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아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확인하고 싶어 하는 듯한 조심스러운 어조였어요. 엘리제를 위하여를 어디서 배우셨나요? 은경은 고개를 들어 장민호를 바라제 시도동 계속 편집받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간절해 보였어요.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어릴 적에 입양되기 전 보육원에서 피아노를 조금 배웠습니다. 은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보육원에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가 하나 있었어요. 건반 몇 개는 소리도 안 났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피아노가 너무 좋았습니다. 은경은 40년 전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그 피아노를 사랑했는지 매일 밤 몰래 일어나 연습했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장민호는 은경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평소의 냉정한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중요한 단서를 찾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보육원이 어디였나요? 장민호의 질문에 은경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왜 갑자기 보육원에 대해 자세히 묻는 걸까요? 혹시 자신의 출신을 문제 삼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새희망 보육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서울 마포구에 있었던 새희망 보육원. 장민호가 그 이름을 따라 중얼거리는 순간 그의 얼굴색이 확연히 변했어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충격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두 눈이 크게 떠지더니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죠. 혹시 그 보육원에 언제부터 계셨나요? 그리고 몇 살 때까지? 장민호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절박해졌습니다. 은경은 그런 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무서웠어요. 도대체 왜 이런 걸 묻는 걸까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5살쯤 들어가서 10살 때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있었죠. 은경이 대답하자 장민호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그는 벽에 기대서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치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죠. 5년, 5살부터 10살까지 장민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자신의 딸이 실종된 때가 5살이었고 새희망 보육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도. 회장님, 괜찮으세요? 은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장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몰아치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장민호의 행동은 확연히 달라졌어요. 평소라면 은경과 마주쳐도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유독 은경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경 씨, 차 한 잔 준비해 주실까요? 어느 날 오후 장민호가 은경을 거실로 불렀어요. 평소와는 다른 부드러운 어조였습니다. 은경은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서 가져다 드렸죠. 여기 앉으세요. 장민호가 은경에게 자신의 맞은편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은경은 당황하며 조심스럽게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피아노를 어떻게 그렇게 잘 치실 수 있었나요? 장민호의 질문에 은경은 더욱 당황했어요. 며칠 전 일로 해고당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런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잘 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 익힌 걸 겨우 기억해낸 것 뿐이죠.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잘 치셨어요. 마치, 마치 전문가처럼. 장민호의 말에 은경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혹시 보육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피아노를 배웠나요? 아니면 혼자서? 대부분 혼자 연습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만 유독 피아노에 빠져 있었죠. 은경의 대답을 들은 장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은경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보육원에 오기 전 일 말이에요. 잘 기억나지 않아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다만 은경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오른손 등을 바라봤어요. 그곳에는 작은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점만큼은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누군가가 이 점을 보면서 웃어주던 기억이 희미하게. 바로 그 순간 장민호의 시선이 은경의 손등으로 향했습니다. 그 작은 점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그 점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딸 수민의 손등에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다는 걸. 장민호가 그 점을 가리키며 우리 딸만의 특별한 별표라고 부르곤 했던 그 점이. 이럴 수가. 장민호는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장민호는 침실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은경의 손등에서 본 그 작은 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장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잠겨있던 그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40년간 쌓인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서, 수색 보고서, 탐정 회사의 조사 결과들, 그리고 딸을 찾기 위해 수없이 찾아갔던 보육원들의 명단. 그 중에서 하나의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새희망 보육원 방문 기록 마이너스 1988년 3월. 그때도 딸을 찾아 그 보육원을 방문했었어요. 하지만 해당 연령대의 여자아이들을 모두 확인해 봐도 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은경이 있었다면 왜 만나지 못했을까? 장민호는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 그래. 그때 몇몇 아이들이 독감으로 격리되어 있어서 만날 수 없었다고 했었지. 당시 보육원 원장의 말이 기억났어요. 전염성이 강한 독감이 유행해서 일부 아이들은 별도 공간에 격리해 놓았다고 했었습니다. 혹시 그때 은경이 격리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장민호는 일찍 일어나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탐정님? 저 장민호입니다. 김 탐정은 40년 전부터 장민호의 딸 찾기를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이미 은퇴했지만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아, 회장님. 오랜만이시네요. 무슨 일로? 혹시 새로운 단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장민호는 조심스럽게 은경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의심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설명했죠. 흥미롭네요.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 탐정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 모르게 어떻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사용한 컵이나 머리카락 같은 것만 있으면 되니까요. 전화를 끊은 후 장민호는 며칠 동안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경이 사용한 찻잔, 청소 중에 떨어진 머리카락 등을 몰래 수집했죠. 일주일 후
장민호는 믿을 만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의뢰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말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4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맨 딸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는 게 가능할까요?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장민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만약 결과가 양성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반대로 음성이라면 이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거겠죠. 그 일주일 동안 장민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소라면 업무에만 집중했을 텐데 자꾸만 은경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게 되었어요. 은경이 청소하는 모습, 차를 우리는 모습, 심지어 걸어가는 뒷모습까지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왜 이제야 알아차린 걸까? 은경의 걸음걸이, 말하는 방식, 웃는 모습. 자세히 보니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은 친숙함이 있었습니다. 은경도 장민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실수라도 한 걸까요? 피아노 사건 이후로 장민호의 태도가 이상하게 변했거든요.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소처럼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한편 싱가포르 출장에서 돌아온 최수진도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장민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지만 최수진은 35년을 함께 산 남편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혹시 회사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장민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하는 고민이 들었거든요. 만약 DNA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다면 괜히 아내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얘기할게.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30분 거리인데 오늘은 몇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40년 동안 꿈꿔온 순간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장민호 씨 맞으신가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는 모습을 보며 장민호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자 확률. 의사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친자 확률 99.99%입니다. 거의 확실한 친자 관계로 판정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장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정말로 은경이 자신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15년째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는 믿기 힘든 현실이었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장민호는 병원 주차장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들지 않았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장민호는 며칠 동안 어떻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에게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요? 그동안 가정부로 부려온 자신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은경이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보, 정말 무슨 일이에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최수진이 다시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며칠째 이런 상태가 계속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미선아. 장민호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장민호의 진지한 어조에 최수진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혼 35년 동안 남편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 가정부. 은경 씨 말이야. 은경 씨가 왜요? 혹시 그 여자가 우리 딸일지도 몰라. 뭐라고요? 최수진이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40년 전 잃어버린 딸 이야기는 이 집에서 금기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과 절망을 겪었는지 이제는 그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은 이미. 아니야. 들어봐. 장민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피아노 연주를 우연히 들었던 일, 엘리제를 위하여를 치는 그 손놀림이 어린 딸과 똑같았다는 것, 그리고 세이망 보육원에서 보낸 시절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오늘 그 여자 손등에서 점을 봤어. 우리 딸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다고. 그래서 DNA 검사를 해봤는데 장민호는 검사 결과지를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최수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그럴 수 있다면 15년 동안 한 집에서 살면서도 모르고 지낸 거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최수진도 믿기 어려웠어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말할 건가요? 그것이 바로 장민호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장민호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진실을 말해야겠어. 어느 조용한 오후 은경이 거실 청소를 마치고 있을 때 장민호가 그녀를 불렀어요. 은경 씨, 잠깐 앉으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장민호의 진지한 어조에 은경은 긴장했어요. 혹시 자신이 무슨 실수라도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으며 장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냉정하고 위험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크게 동요한 사람처럼 보였죠. 그대가 혹시 내 딸일지도 몰라. 네? 뭐라고요? 은경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하신 거죠? 자신이 장 회장의 딸이라고요? 40년 전 백화점에서 잃어버린 내 딸 말이에요. 장민호는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은경의 나이, 보육원에서 보낸 시절, 손등의 점, 그리고 그 피아노 연주까지. 그리고 이게 DNA 검사 결과입니다. 장민호가 서류를 내밀었을 때 은경은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친자 확률 99.99%.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은경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은경은 고개를 저며 일어났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장 회장의 딸이라니. 그건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전 그냥 버려진 아이였을 뿐인데요. 아무도 찾지 않던 아이였는데. 은경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외로움과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평생을 혼자 살아오며 느꼈던 그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장민호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딸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어요. 거리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성을 보면
혹시나 하며 뒤따라가 본 적도 수없이 많았죠. 당신이 피아노를 치던 그 손놀림. 그건 분명 우리 딸과 똑같았어요. 5살 때까지 매일 함께 쳤던 그 엘리제를 위하여. 그 말을 듣는 순간 은경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희미한 기억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피아노를 쳤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손이 자신의 작은 손을 감싸며 건반을 누르는 것을 도와주던 기억. 아빠. 은경의 입에서 40년 만에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라도 찾은 게 기적이에요. 장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은경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안는 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5살 때 그 작은 몸집이 이제는 자신과 비슷한 키가 되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민호의 눈물 섞인 사과를 듣고 나서야 은경은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던 그 단어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너무 컸거든요. 그때 최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수민아, 정말 우리 수민이야? 최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40년 동안 꿈에서만 보던 제시도동 계속 편집달의 얼굴을 이제야 현실에서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엄마도 정말 많이 찾았어.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단다. 세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서 40년 만의 재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기적 같은 기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왜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은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 너무 어렸기 때문일 거야. 트라우마로 인해 기억이 차단됐을 수도 있고, 장민호가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내 몸이, 내 마음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피아노를 보면 자꾸 끌렸던 거고, 엘리제를 위하여를 그렇게 완벽하게 칠 수 있었던 거야. 그 순간 은경의 머릿속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집, 큰 피아노, 자신을 공주님이라고 부르던 아빠의 목소리, 손등의 점을 특별한 별표라고 말해주던 그 순간들. 조금씩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3개월 후, 박은경은 더 이상 이 집의 가정부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녀는 장민호와 최수진의 당당한 딸 장수민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모든 절차를 마쳤죠. 호적 정정, 성명 변경 등 40년 만에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는 수민의 모습도 함께 들어가 있었어요. 5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 옆에 60세가 된 지금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40년간 비어있던 그 자리를 마침내 채운 것이었죠. 여보, 수민이가 오늘 저녁에 피아노 연주해준다고 했어요. 최수진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그녀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 딸이? 장민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그동안 수미는 피아노 레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4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타고난 재능은 쉽게 되살아났어요. 오히려 인생의 깊이가 더해진 연주는 예전보다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수민이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이 집을 청소하면서도 정작 이 집이 제 집인 줄 몰랐다니. 참 신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15년 동안 딸과 함께 살면서도 몰랐다니. 장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된 거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어느 석양이 드리우는 저녁, 수미는 다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연주해달라고 부탁하셨죠. 오늘은 뭘 연주해 볼까? 수민이 건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엘리제를 위하여가 좋겠어요.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곡이니까. 피날레 완성된 가족의 선율 67분-70분. 미레샤 미레샤. 엘리제를 위하여의 첫 음이 저택을 가득 메웠습니다. 똑같은 곡이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몰래 훔치듯 치는 연주가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한 연주였습니다. 40년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의 기쁨이 모두 담긴 연주였죠. 수민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피아노 옆에 서서 딸의 연주를 듣는 장민호와 최수진도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라시도레미. 선율이 절정에 다다를 때 수미는 문득 40년 전 기억이 완전히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5살 때 아빠 무릎에 앉아서 함께 쳤던 이 곡. 작은 손으로는 닿지 않는 건반을 아빠가 도와주던 그 따뜻한 기억들. 이제야 진짜 집에 온 것 같아요. 연주를 마친 수민이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야, 딸아. 40년 만에 우리 집이 진짜 완성됐어. 장민호가 대답했습니다. 4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온기가 저택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잃어버린 시간들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들이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미는 40년 만에 진짜 가족의 품에서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바로 코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수민과 장민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첫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도 딸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둘째, 운명적인 만남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 15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몰랐던 부녀지간. 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기적들이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셋째, 작은 용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만약 수민이 그날 피아노를 치지 않았다면, 만약 장민호가 DNA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작은 용기 하나가 40년 만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오랫동안 미뤄뒀던 일이 있나요? 전화하고 싶었지만 망설이고 있던 사람이 있나요? 도전하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미루고 있던 일이 있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민처럼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도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기적 같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놀라운 실화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민처럼 아름다운 기적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